여러분이 이제 건축 설계를 하다가 이제 못하겠다 그러면은 시공사로 갈 수도 있고, 여러분의 경력이 아파트 설계를 많이 했다 그러면은 아파트 시공을 많이 하는 시공사로 들어가서 여기서 설계팀에서 일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건설사업관리단으로 들어가서 CM 업무나 PM 업무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축 설계에서 경력을 쌓으면은요, 다양한 분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대표 건축 엔지니어링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어떤 직업이며 자격증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건축 설계도 엔지니어링업의 일환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다른 일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본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땡땡 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 또 여기 뭐 현대 엔지니어링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요. 자,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와 건축사 사무소에서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기술진흥법 2조 3호를 보시면은 건설 엔지니어링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건설 엔지니어링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누군가의 일을 받아서 이렇게 건설 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 엔지니어링은 건설 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 철거 업무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건설공사의 시공은 아닌 거죠. 아니고 시설물의 보수라든가 철거 업무도 아니고 건설 기술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건설 기술은 뭐냐? 건설 기술은 뭐냐? 여기서 보시면은요,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 조사, 집안조사를 포함하죠. 설계, 여기서 보시면은 설계에 건축사법 2조 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건축사법 2조 3호의 설계는 우리가 건축사 사무소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건축 설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건축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나와 있죠. 즉 뭐예요? 건설 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건설 기술에서는 건축 설계가 제외되어 있는 거죠. 건축 설계가 제외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 설계 같은 경우는 건설에 관련된 다른 설계를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공, 감리, 시험평가, 측량, 자문, 지도, 품질관리, 안전점검, 이러한 내용들을 건설기술이라고 말한다. 자, 시설물의 운영, 검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유지, 관리, 보수, 보강 및 철거, 이 부분도 건설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건설장비의 시운전, 그리고 건설사업관리. 자, 건설사업관리가 뭐죠? CM이죠, CM. 건설사업관리가 CM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게 건설기술이거든요. 이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건설 엔지니어링, 그리고 이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하는 부분이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축 설계도 엔지니어링업의 일환으로 알고 있다라고 질문을 했는데, 대한민국의 대표 건축 엔지니어링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대표의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의 사업 현황을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건축사 사무소는 건축 설계와 건축 감리, 이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 같은 경우는 여기에 엔지니어링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요, 그 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등록을 하고 또 신고를 하고 그 업종에 관련된 허가를 받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인력을 확충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건설기술 용역, 공공측량, 공공하수도 관리, 정비사업 전문, 종합감리 전문회사, 이 부분이 이제 일반적으로 건축사 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도 포함을 하고 다른 엔지니어링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종합건축사 사무소 업무도 있죠. 그러니까 건축 설계도 하고 종합감리도 하고 그 다음에 기타적으로 건축이라든가 건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그런 기술과 또 등록업이 있겠죠. 그런 거를 다 같이 하는 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뭐 지하 안전 영향 평가, 지하수 영향 조사기관, 해외 건설업, 환경 영향 평가,
학술 연구, 부동산 개발, 소프트웨어 사업자, 그리고 뭐 방제 안전, 교통영향 평가, 산림 기술업, 전력 시설물, 전문 소방공사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업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축사 사무소 같은 경우는 설계, 감리 이게 이제 주 업무라 보면 엔지니어링은 말 그대로 종합적인 회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공항을 하나 설계한다고 보시면요, 건축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엔지니어링에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뭐 교통영향 평가부터 환경 평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업무들을 이제 총괄적으로 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은 사업자가 일일이 해당되는 용역업체를 고용을 해가지고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라면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업무가 있는데 이 업무를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 엔지니어링 이 부분과 건축 엔지니어링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요, 건축 업계를 보시면은 건축 설계 부분이 있고 시공 부분이 있고 시행, 이 부분이 이제 부동산 개발이라든가 디벨로퍼가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건설사가 시행도 같이 할 수가 있죠. 땅을 사서 분양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자, 건축 설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건축사 사무소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엔지니어링 베이스의 건축 설계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물이 아니고 뭐 플랜트라든지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을 베이스로 한 설계가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에 관련된 용역업을 가지고 있다면은 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감리 전문 회사 같은 경우도 감리를 주 업무로 하고 주로 이제 뭐 책임 감리나 좀 큰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회사가 감리 전문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시공이 있고요. 시공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 사업자가 말 그대로 건설사, 또 우리가 말하는 시공자, 또 시공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공사 같은 경우는 종합면허가 필요한 그 회사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종합공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계약을 하고 그 밑에 하도급을 주는 협력업체가 또 전문공사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건설사업관리, 앞서 공부한 CM과 PM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면은 시공사가 건설사업관리까지 같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본 건설 엔지니어링은 CM까지도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건축업계에서 여러 가지 이러한 분야들이 있고 회사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이제 건축 설계를 하다가 이제 못하겠다 그러면은 시공사로 갈 수도 있고, 여러분의 경력이 아파트 설계를 많이 했다 그러면은 아파트 시공을 많이 하는 시공사로 들어가서 여기서 설계팀에서 일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건설사업관리단으로 들어가서 CM 업무나 PM 업무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축 설계에서 경력을 쌓으면은요, 다양한 분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축 설계 쪽에서 뭐 대리라든가 과장급만 되더라도 여러 회사에서 여러분을 필요로 한다. 만약 여러분이 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에서 일을 했다면 건설 쪽으로 들어가서 건설 엔지니어링 업무를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건축사 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감리를 많이 했다 그러면 좀 나이가 좀 차고 가면은 감리 전문 회사로 들어가서 감리를 중점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회사에서 어떤 분야, 어떤 프로젝트, 그리고 어떤 업무를 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다양한 회사로 들어가서 일을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현재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다양한 경로를 탐색해보고 모색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건축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건축사 사무소가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로 이직을 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질문한 내용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했고요. 제가 좀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회사에서 제가 직접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또 이 회사 들어가서 업무를 하다 보면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난 경력이 건축 설계를 중심으로 해서 건축사 사무소에서 경력을 쭉 쌓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제가 여러 가지 일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다른 분야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